후보자들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의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11번 김진아입니다. 이번은 남성 서울시장은 물론 남성 서울시장 후보도 나오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 야당 후보는 정권 심판으로 몰아가고 싶겠지만 틀렸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여성에 대한 고질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정권 심판이 아닙니다. 남성 권력에 의한 성차별, 성폭력 심판입니다. 여성 후보이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어떤 여성 정치인도 여성을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가 아닌 개별 시민으로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떤 법과 정책이 만들어져도 근본적인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여성 대상 폭력은 가해자만 바꿔 계속될 뿐입니다. 이 문제는 남성 중심 정당이 아닌 오직 여성의 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김진아는 여자 혼자도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여전히 사회 경제적 약자 계층인 여성이 혼자도 잘 살 수 있는 서울이라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서울입니다. 먼저 서울시장 직속으로 모든 여성 대상 폭력 505번 SOS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자 혼자도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산하 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50%로 고정하겠습니다. 여자 혼자도 일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SH 공공주택 분양의 50%를 여성 세대주에게 의무 할당하겠습니다. 여자 혼자도 내 집 갖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역별로 여성 노인정을 설치하겠습니다. 여자 혼자도 나이 들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에 서울시장 직속 학교폭력 전담팀을 개입시키겠습니다. 여자 혼자도 자라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 그 외 수많은 허울 좋은 이름들로 여성을 착취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성에겐 1번보다 더 좋은 11번, 여성의당 기호 11번 김진아입니다. 자,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입니다. 앞서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님께서 남성 후보는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명백한 차별 발언이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오태양 후보가 남성 시장 후보조차 출마하면 안 되는 선거다라는 저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이번 보궐선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안다면 그런 식으로 사과를 요구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 전체에 대해서 같이 연대 책임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쪽은 오히려 남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정당인이자 소상공인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업장이지만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여성 사업주로서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습니다. 다행히 재난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저와 달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20대, 30대 여성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이들 2030 여성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숙박, 요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산업부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여성 실업률은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남성 실업률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 전 국민적 공분을 산 동아제약 면접 성차별 사건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20대 여성 노동은 노동 생애의 시작이자 출발점입니다. 출발점부터 좌절됐다라는 건 평생에 걸친 노동 이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코로나 시대 2030 여성의 자살률 폭증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5배에서 7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자살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조용한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재난은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여파는 여성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실책이며 손실입니다. 저 김진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 혼자도 일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특히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기관 임원의 50%를 여성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도입으로 인해 여성 채용 비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여성 임원 비율은 21%로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공기관 임원의 5명 중 1명만이 여성이란 뜻입니다. 이는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성 임원 50% 비율을 지키는 공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예산 비율을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임원 비율에 따라 기업 순위를 선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여성이던 김진아 후보님께서 남성의 연대 책임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 출마 자격이 없다. 그 말은 이번 선거에서 남성들은 투표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답변을 듣고 싶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말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크다. 바로 정치인들의 발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저는 김진아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페미니즘, 저는 또 다른 혐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선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코로나19 지원 대책, 경제 이것과 크게 연관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집값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집값뿐만 아니라 이 전셋값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주거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주택 분양 기준이 어떤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유권자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청약 일반 공급 외 특별 공급은 다자녀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등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청약들의 청약 자격은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요즘 청년 대상으로 LH 전세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등이 있지만 이 또한 남성은 만 39세, 여성은 만 35세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주거복지 정책들은 혼인을 한 가족 형태 혹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소위 결혼 정년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혼인 및 자녀 여부로 이루어진 청약 기준의 틀을 깨고 여성, 특히 1인 가구 우선으로 SH 공공주택 분양의 50%를 의무 할당하겠습니다. 여성은 2020년 기준 남성에 비해 약 66%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전을 위해 집계되지 않는 더 많은 주거 안전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최근 서울시 몇몇 지자체에서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잠금 장치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어째서 방범 시설 등이 미비한 주거를 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형태, 주거복지 정책에서의 소외로 인해 치안이 불안하거나 방범시설이 취약한 곳에 사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비혼 여성,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미래를 꿈꾸는 여성, 청년이 아닌 여성, 모두가 여자 혼자도 내 집 갖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SH 공공주택 분양 50%를 여성 세대주 1인 가구 우선으로 의무 할당하겠습니다. 자, 앞서 주거 안정 대책 답변하시면서 오태양 후보께서 김진아 후보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쓰시겠습니까, 김진아 후보? 네, 답변하겠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수가 많다고 해도 여성은 아직도 사회 경제적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소수자 남성과 여성이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그 성소수자 남성의 66%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더 상대적 경제 약자입니까? 여성은 이렇게 다수이지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수자이자 약자입니다. 이런 여성을 쉽게 혐오자로 몰이하는 것이야말로 여성 혐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오태양 후보, 오태양 후보 시간이 지금 2분 13초 남아 있습니다. 김진아 후보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여성들의 임금차별, 승진차별, 독방 육아차별,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모두 해소돼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성소수자들은 직장에 취업 원서를 낼 때 자신을 1번이냐 2번이냐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과 타살을 당합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성소수자들입니다. 투표장에 선거 때 가면 주민등록 번호와 1번, 2번 성별이 다르다고 투표를 못합니다. 실랑이를 겪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이 투표를 포기합니다. 정당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당한 주권자로서 투표장에서도 자신을 검증해야 되고 낙인 찍혀야 되는, 그래서 혐오받고 차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성소수자들입니다. 50초 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진아 후보님 말씀은 정말 유감입니다. 네,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자유 토론의 시간인데요. 일단 두 분의 질문과 답변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 밖에 또 질문하실 분들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자, 신지혜 후보 1분 18초 남아 있습니다. 저도 김진아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4인 가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행정적으로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동반자 조례 그리고 파트너십 등록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에도 다양한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레즈비언 커플도 있고요. 또 커플이 아니더라도 시민결합형 가족들이 있고요. 또 트랜스 여성도 있습니다. 이 1인 가구 여성에 그들이 들어가는지 또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 조건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김진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제가 내건 주택 공약에는 SH 공공주택 분양의 50%를 여성 세대주에게 우선 할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1인 가구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성 세대주라고 하면은 꼭 1인 가구가 아니어도 되겠죠.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여성 세대주도 이 안에 분명히 포함되고 굉장히 다양한 많은 여성들이 10초 남았습니다.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신지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너십 증명제도라는 공약을 제가 공약집에서 봤는데 시간은 끝났습니다. 신지혜 후보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더 받으시겠습니까? 김진아 후보의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제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겁니까? 예, 드려야 됩니다. 짧게 네, 조금만. 받으시고 질문 마무리해 네, 주시기 질문 바랍니다.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파트너십 증명서를 소지한 커플을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책은 결국 가족 중심의 가부장제를 확대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1인 가구 짧게 주거 해주세요. 안정을 위한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0초 남았습니다. 네, 당연히 1인 가구로서의 청년, 여성, 주거 정책이 들어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이 기존 이 가부장제가 만들어놨었던 성별 이분법적 관점에서의 여성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의 형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여쭙던 것이었고요. 저희 정책에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겁니다. 이 정책이나 공약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의 맺은 말을 듣고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각 후보에게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비용은 서울시장만 570억입니다. 국민 혈세 570억을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야당에선 10년 전 자진 사퇴한 서울시장이 다시 후보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 전체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가 90%를 넘습니다. 우리의 서울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변화의 원인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신혼부부 특혜, 출산지원금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전히 성불평등 해소를 뒷전으로 미루는 정치인들은 시대의 뒷전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변화하길 선택했다면 저 김진아에게 투표하십시오. 서울 인구 절반인 여성이 저를 선택하면 제가 됩니다. 여성의당 기호 11번 김진아입니다.